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회에서는 윌셔 지역 커뮤니티 발전 계획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윌셔 주민의회 대의원을 비롯해서 타운 거주민이나 타운 내 직장에서 일하는 주민, 건물주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타운 개발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UC 계열 대학이 내년에 캘리포니아주 출신 신입생을 1,40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에 부담 없이 주정부 지원으로 학교 예산을 충당해 신입생을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UC에 지원하는 다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올 연휴에는 남가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연휴 여행객이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한인타운 개발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LA 한인회에서는 지난 주말 윌셔 지역 커뮤니티 발전 계획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타운에서 직장을 갖고 일하거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타운 내 교회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인과 타인종 모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인 16일 한인과 타인종으로 구성된 한인타운 인근 주민 약 30여 명이 LA 한인회관에 모였습니다. 앞서 LA 한인회는 한인타운과 미드윌셔 지역도시 개발 계획인 윌셔 커뮤니티 플랜안을 작성하는 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타운 내 다양한 타 커뮤니티 단체와 교류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의 센스 LA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6일 마련된 세 번째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지역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또 이들은 토론을 통해 타협점에 도달한 의견들을 모의 도시 설계에 반영해 직접 설계도를 만드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낸 사안들은 타운 내 늘어나는 노숙자 인구와 이로 인한 위생과 치안 문제, 그리고 부족한 주택과 주차 공간 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인회와 함께 윌셔 커뮤니티 플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버그로엔 연구소의 가브레일 칸 교수는 지난달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워크숍에서 주거 환경과 시설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인타운 내에 증가하는 노숙자 수에 대한 우려가 중점적으로 제기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외에도 치솟는 주거 비용, 포도와 도로 정비 부족,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문화시설 부족, 대중교통 치안 등도 타운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센스 LA를 통해 전달된 주민들의 의견들은 윌셔 커뮤니티 플랜안에 취합돼 내년 초 LA시 도시개발국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치솟는 학비로 인해서 대학 졸업 후에 학자금 빚더미를 떠안지 않아도 되는 대학을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 있는 데다가 전국적으로 위상이 높기 때문에 UC 계열 대학은 가주민 학생들의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입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UC 측이 내년에는 가주민 출신 학생을 1,400명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UC 계열 대학의 지원자들이 해마다 늘면서 UC 입학을 위한 지원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UC가 2021학년도부터 가주 출신 신입생을 1,400명 증원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UC 계열 대학원생도 정원 1,00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UC 측은 학부와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주정부에 4억 4,7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에 맞춰 교수진과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내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2,500만 달러의 예산도 주정부에 단발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학비 부담으로 비싼 사립대학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UC로 몰리면서 늘어나는 지원자를 감당하기 위해 UC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UC 측이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주민 출신보다는 비싼 등록금을 내는 타주와 유학생들을 선호하면서 가주민 출신이 입학 사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UC는 올 가을 학년도에 가주민 출신 신입생들을 상당폭 늘린 데 이어 내년에 학부에만
가주 출신 학생들을 1,400명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등록금 인상 없이 학부생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주정부에서 관련 예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시 평의회는 내년 1월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땡스기빙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연휴에는 남가주를 포함해 연휴 여행객이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전국적으로 5,500만 명,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0만 명, 특히 남가주에서만 430만 명이 이번 연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는 2.9%, 남가주에서는 2.5% 각각 증가한 숫자로 2005년 이후 최다입니다. 연휴 항공 여행객 수도 지난해보다 4%가 증가해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남가주 여행객 430만 명 가운데 370만 명이 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예정이며 50만 명은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길에 나설 예정입니다. 남가주 여행객들이 연휴 기간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라스베가스로 조사됐고 뒤를 이어서 샌디에고와 멕시코, 그랜드 캐년, 레이크 타호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휴 여행객들로 LA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가 도로 상황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그룹이 LA를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펼칠 전략적 요충지로 확보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4일 LA시가 주최한 차세대 모빌리티 박람회인 LA 코모션에 참석해 미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법인인 모션랩 설립을 공식화하고 LA시와 모빌리티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모션랩은 이달부터 LA 도심 주요 지하철역 인근 환승 주차장 4곳을 거점으로 지하철역 기반 카쉐어링 서비스를 실시하며 다운타운 LA 지역과 한인타운, 헐리우드 지역에 최대 300대를 차고지 제한 없는 카쉐어링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대한항공의 LA와 인천 노선 운항 횟수가 늘어납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주 14회 운항 중인 LA와 인천 노선을 내년 5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기간 동안 주 18회에서 20회까지 운항 횟수를 증편할 계획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전자담배와 베이핑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주민들에게 전자담배 이용을 중단하도록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1명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등록을 위해 17일부터 공관 2층에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을 위한 접수처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주는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계약 운전사를 독립계약업자로 분리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지연 이자까지 무려 6억 4,900만 달러의 체납세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우버 대변인은 뉴저지주의 이번 요구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버의 운전자는 독립계약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여성 홍수정 씨가 수완이와 로렌스빌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조지아주 하원의원 102지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수정 씨는 조지아텍과 머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여운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하고 10시간 만에 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를 직접 촉구한 것입니다.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곧 보자는 언급도 추가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 개라 비난했다는 한 케이블 TV 진행자의 트윗을 인용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니다. 그는 사실상 그보다는 낫다고 밝혔습니다. 짐짓 북한의 막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도 자신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 조라고 불러왔음을 상기시키며 바이든 전 부통령을 2번 조롱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가진 회담으로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하고 이 내용이 발표된 지 10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미국이 선의로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결단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해 협상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동료와 함께 압박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대화 신호를 주고받던 북미가 조만간 다시 실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곧 보자는 언급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한 것이라 주목됩니다. 다만 미국도 실무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뤄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무 협상의 조기 재개를 통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비핵화 진전 시 상당한 안보적, 경제적 상응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빨리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함으로써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 일본을 상대로 한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확산한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었고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일 무역 역조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는 약 16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나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2003년 약 190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 적자가 200달러를 밑돌게 됩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0년 절반의 수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올 들어 대일 무역 역조가 개선된 것은 수익 감소폭이 수출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대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2.8%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일본산 수입 감소율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업황 부진을 반영해 시설 투자를 조절하면서 일본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장비 수입을 대폭 줄인 게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자동차, 의류, 주류,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경우 대일 무역 적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 환경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17일 태국에서 지소미아 시한 종료 닷새를 앞두고 회담을 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닷새 내에 또 다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효력 종료라는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사는 이날 오전 10시 5분부터 40분간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만나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대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이후 처음이며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만남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이야기보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께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6월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종료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는 일본 언론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관짓지 않겠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이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느냐는 질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없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